자, 기초문제 108의 실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지우상사는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 15기, 회계기간은 2025년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KDF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8에 지우상사라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면 지우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을 열어주신 다음에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니까 업태 부분을 보니까요. 자, 업태 부분이 도소매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입력된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제조로 되어 있으시죠? 그럼 이거를 도소매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니까 종목도 지금 사무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의약품으로 되어 있으시죠? 이거 사무기기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관할세무서가 여기 지금 부천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뭘로 되어 있으세요? 금정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럼 이거를 부천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세요. 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지우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을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전기분 뭘로 들어가시면 돼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금액을 맞춰 보셔야 됩니다. 자, 쭉 맞춰 보니까 자, 지금 이쪽에서 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7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자, 기업 업무 추진비가 80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75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쭉 검토해 보시면 자, 임차료 부분을 보니까요. 임차료가 120만 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것에는 임차료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럼 빠진 것은 맨 밑에다가 F2번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임차료라고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이 120만 원이죠. 12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자, 또 어떤 게 또 빠져 있을까요? 자, 이자 비용 120만 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데이터에는 이자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은 120만 원이죠? 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1115만 원이 나오시죠? 그래서 1115만 원으로 정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1번이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메뉴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에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비유통비를 우선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여비교통비를 선택해 주시면 여비교통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니까 대체적요에다가 하라고 돼 있으니까 대체적요란에다가 3번이라고 입력해서 자, 문제 보니까 직원의 국내 출장비 예금 인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원의 국내 출장비 예금 인출이라고 그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 계정 과목별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거래처별 초기월로 들어가셔서 대조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문제지하고. 자, 외상 매입금 나라무역이라고 해서 2,32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확인해 보면 외상 매입금 나라무역이 잘못 입력되어 있죠. 이거를 2,32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또 확인을 해보면 어, 양산 상사라고 해서 3,580만 원이 빠져 있죠. 그럼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2번 눌러서 자, 어디였죠? 양산 상사. 그리고 금액이 3,580이에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단기 차입금 굿맨이라고 해서 3,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단기 차입금 선택하시면 여기 누락됐네요. 그죠? 누락된 거는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2번 눌러서 굿맨이라고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은 3,600입니다.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추가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일반 점표 입력하는 문제가 총 8문항이 한 문항당 3점씩 총 24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7월 15일 태양상사의 상품 400만 원을 4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20%는 태양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으며 나머지는 8월 말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고, 자, 그리고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 그죠? 나머지는 외상으로 팔았다라는 거니까, 그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조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15일이죠. 자, 7월 15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대변에 상품을 판 거니까 상품 매출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부터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고요. 자,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으세요? 자, 금액은 4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으러음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차변의 받으러음, 자산의 증가인데, 자, 거래처는 태영 상사한테 받기로 한 거죠, 지금. 자, 그럼 금액이 80만 원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금액 320만 원은 어떻게 했다? 나중에 받는 거니까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는 우리가 차변에 그렇죠. 외상 매출금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상사라고 코드를 걸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번입니다. 자, 8월 25일 큰손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근데 보니까 차입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이에요? 그렇죠.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큰손은행이라고 코드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500만 원이다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니까 자, 날짜는 8월 25일이네요. 8월 25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금액은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자,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장기 차입금. 1년이 넘어가니까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이죠. 자, 거래처는 큰손은행한테 차입을 했으니까 큰손은행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9월 5일 날 영업부 사무실에 8월분 인터넷 사용료 5만 원과 수도요금 4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자,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 또는 뭐 팩스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는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신비로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 난방비, 뭐 본사의 전력비 이런 것들은 수도관열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날짜는 9월 5일이죠? 그럼 9월 5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차변의 통신비, 그렇죠? 통신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됩니다. 5만 원. 자, 그리고 또 차변에 여러분. 그렇죠. 수도 광열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수도 광열비. 자, 800번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4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면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대변에는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삼성카드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0월 5일 날 명절을 맞이하여 과일 세트 30박스를 싱싱과일에서 구입하여 매출거래처에 선물하였고 아래와 같이 영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수증이 나와 있고요. 30만 원어치 구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매출거래처에 선물한 거니까 이건 뭐겠어요? 그렇죠. 이건 접대한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금 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써 있네요. 그죠?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한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날짜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날짜는 언제 여러분? 10월 5일이죠. 그죠? 10월 5일로 들어가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자, 비용의 발생 30만 원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출금으로 입력을 하셔도 당연히 정답 인정이 되고요. 차변, 대변 각각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죠. 자, 5번 문제입니다. 10월 24일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5천만 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230만 원을 포함한 총 5,2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창고를 건축하는 거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토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차변에 토지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 그러면 그때는 뭘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때는 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게 투자 목적이었다라고 써 있으면 투자 부동산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토지가 있다고 해서 토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 이거는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거니까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토지라는 유형자산으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토지라고 보인다고 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문구를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함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 어찌됐든 간에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이거는 새로운 창고 건축을 위한 거니까, 즉, 영업활동을 위한 유형자산, 토지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취득세 230만 원은 어떻게 해요? 세금과원가 비용 처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토지의 취득 원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토지를 5,230으로 잡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날짜는 10월 24일입니다. 자, 차변의 토지, 자산의 증가, 자, 금액은 취득세를 포함해서 5,230만 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이렇게. 출금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1월 2일 온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온나라 상사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전액을 대손 처리하기로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2월 2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 원이다. 자, 우리가 대손이 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연말에 대손을 예상해서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잡았다가 대손이 확정이 되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충당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300만 원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손 처리하는 이 시점에 충당금이 90만 원 있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90만 원 처리해 주고 부족한 210만 원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같이. 자, 그러면 날짜는 언젠가요? 날짜는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로 우선 날짜 이동을 하시고요. 자, 대변부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야 돼요. 그렇죠? 거래처 코드는 온나라 상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온나라 상사 걸어주시고요. 3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처리니까 이 충당금은 관련된 계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부터 우선 사용하시고요. 금액은 90만 원. 자, 그러면 부족한 나머지는 그렇죠.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대여금이나 미수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을 처리할 때 쓰는 겁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이 돼요. 자, 지금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비용이니까 이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은 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을까요? 자, 7번입니다. 11월 30일 영업부대리 김민정의 11월분 급여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공제 항목은 갖고 있다가 대신 내야 될 예수금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예수금을 각각 기록하지 말고 이 공제 항목 다 더한 63만 5천 10원을 그냥 하나의 예수금으로 분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25년도 11월 달 급여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420만 원인데 지금 원천 징수한 예수금이 63만 5천 10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갖고 있다가 대신 낼 거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주시는 거죠. 차인지 금액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전표 입력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날짜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날짜는 11월 30일 날 지급을 했고요.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4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자, 공제 항목의 총 금액은 갖고 있다가 대신 내야 될 예수금이죠. 그 대변에 예수금,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63만 5천 1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63만 5천 1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준 거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차인지 금액이 되겠죠. 356만 4,990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12월 15일 날 대한상사의 외상 매입금 7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잔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할 거고, 그죠? 대변에 현금 200이 나갔을 거고, 나머지 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 이동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우선은. 자, 날짜는 12월 15일입니다. 자, 12월 15일로 들어가서,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어요. 그럼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로 기록해 주시되,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누구한테 갚아야 될 거였어요? 대한상사. 그래서 대한상사를 조회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7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보통예금, 현금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지급된 거죠. 자, 현금으로 지급한 게 얼마인지 봤더니 현금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준 거니까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대한상세 외상 매입금 200은 현금,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